홍범도 장군님께서 서거 78년 만에 조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갑자기 홍범도 장군님이 왜 여기서 나와? 안녕하세요. 마인드맵으로 아웃풋하는 남자, 맵하는 남자입니다. 장군의 귀환! 네,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홍범도 장군님께서 서거 78년 만에 조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홍범도 장군님이 왜 여기서 나와? 제가 국사 시간에 배웠던 건 봉오동 전투라는 단어였습니다. 봉오동 전투, 홍범도 장군님 이렇게 시험 문제를 맞췄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처럼 홍범도 장군님 하면 봉오동 전투가 떠오르고 다른 것들은 자세히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왜 홍범도 장군님께서 78년 만에 조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제가 마인드맵을 통해서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올해는 봉오동 전투 101주년 되는 해입니다. 장군의 귀환을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장군님의 생애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군님의 출생과 어린 시절입니다. 장군님은 1868년에 평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출생 7일 만에 돌아가셨고요. 아버지께서는 병으로 9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장군님께서는 머슴살이도 하셨다고 합니다. 군 입대를 해서 생계를 유지하기도 하셨었고요. 수도승 생활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립운동 직전에는 농사를 지으시며 사냥을 하는 포수로서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1890년대에서 1910년대까지 1894년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납니다. 아시겠지만 동학 농민운동은 반봉건, 반외세 운동입니다. 탐관오리, 고부군수 조병갑의 부패를 관련해서 동학 농민운동이 시작이 되고요. 반외세라는 것은 일본이나 청나라 외세의 침략에 대해서 대응하는 운동이었습니다. 동학 농민운동을 진압한다라는 명목으로 1894년 청일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본의 승리로 끝나게 되고요.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를 장악하기 위해서 1895년 을미사변을 일으킵니다. 이때 명성황후는 러시아를 활용해서 일본을 견제하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대 주요 의병운동을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의병운동이 을미사변 때 일어났던 을미의병입니다. 을미년에 일어났다고 해서 을미의병이라고 하고요. 이때 홍범도 장군님께서 의병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1905년입니다. 이때 을사늑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을사조약으로 배웠었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합니다. 강제로 조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을사늑약이 맞는 표현이고요. 여기서 늑자란 굴레 늑자, 강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을사조약 때 우리나라는 외교권을 박탈되게 됩니다. 1905년 을사늑약에 반대하는 을사의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홍범도 장군님께서는 을사의병 때는 큰 활약은 없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907년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합병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고종 황제가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헤이그 특사를 파견해서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조선의 자주 독립을 외치려고 고종 황제가 특사를 보내게 되는데요. 헤이그 특사 사건으로 인하여 고종 황제는 퇴위되게 됩니다. 일본이 강제로 끌어내린 거고요. 조선의 군대도 해산되게 됩니다. 이때 일어난 것이 정미의병입니다. 정미의병 때
홍범도 장군님께서는 굉장한 활약을 하셨다고 하고요. 이때 나르는 홍범도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셨다고 합니다. 1910년 한일 합방이 일어나게 되고요. 한일 합방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공식적인 주권이 소멸되게 됩니다. 경술련에 일어난 합방이라고 해서 경술국치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19년 3월 1일 3.1 운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3.1 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의병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요. 의병들은 만주나 간도에서 활발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1920년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920년과 21년에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920년 6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봉오동 전투가 발발하게 됩니다. 봉오동 전투의 역사적 의의는 독립군의 첫 승리라는 데 있습니다. 일본 정예군을 상대로 군사훈련도 받지 않은 우리나라 의병들이 첫 승리를 함으로써 독립군들에게 큰 자신감과 용기를 불어넣은 그런 전투였습니다. 1920년 10월 청산리 대첩이 발생하게 됩니다. 청산리 대첩하면 김자진 장군님을 많이 생각을 하지만 독립군들은 연합군의 성격이 강했었습니다. 이때도 홍범도 장군님께서 제1연대장으로서 같이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서 연이은 패배를 한 일본군은 보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생한 것이 간도 참변입니다. 일본군은 간도 지역에 있는 한인들을 무차별 학살하게 되고요. 독립신문에 따르면 이때 사망한 사람이 3,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아주 잔인하게 총알도 아깝다며 죽창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요. 교회 안에 사람을 몰아넣고 방화를 하고 시체를 묻었는데 다시 파서 불을 지르는 그런 만행들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일제의 탄압 때문에 독립군들은 독립군 부대끼리 통합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자유시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때 자유시 참변이 발생합니다. 구소련의 레닌 정부에서는 조선 독립군들을 도와준다고 했다가 일본의 압박에 못 이겨서 조선 독립군들을 무장해체시키려고 하고요. 그러면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립군들 간의 주도권 싸움을 통해서 독립군들이 서로 무력 다툼을 하는 가슴 아픈 일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자유시 참변 이후 홍범도 장군님께서는 연해주에 가셔서 집단 농장도 운영하시면서 조선인들의 민족의식을 고취시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1930년대입니다. 1937년 가슴 아픈 역사인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 사건이 있었습니다. 스탈린 정권에서는 한인 중에 일본 첩자가 있다는 이유로 우리 민족들을 카자흐스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으로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이때 기차로 4주 동안 6,000km나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동하는 중에는 어린이와 노인들은 기근과 병으로 기차 안에서 많이 숨졌다고 합니다. 이때 이주한 숫자가 17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1994년도 MBC에서 만들었던 까레이스키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이 드라마를 보시면 중아시아 강제 이주를 했던 우리의 동포들의 가슴 아픈 사연들을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78년 만에 홍범도 장군님의 귀환을 보면서 세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역사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조선 독립운동의 역사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78년 만에 장군의 귀환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름 없이 목숨을 바친 수많은 독립운동가 선조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후손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역사가 아직 진행형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8년 만에 돌아오신 홍범도 장군님, 그리고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독립운동가 후손분들,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무엇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정의입니다. 일제시대 때 정의는 자주 독립이었을 것입니다. 나라 공동체를 보존하는 것이 최고의 선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운동 선조들이 목숨을 바친 이유도 다 그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정의를 생각해 봅니다. 공동체 보존이라는 정의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모두 힘들지만 주변을 한번 살펴보는 것, 그게 지금의 공동체를 보존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질문으로 잡아봤습니다. 질문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출제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시험에 출제되는 질문은 돈 또는 직장에서의 승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 질문은 돈이나 승진과 관련이 없습니다. 시험에 출제되는 질문은 돈, 승진과 관련이 있고 나와 우리 가족을 살찌웁니다.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 질문은 돈, 승진과 관련이 없고 내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홍범도 장군님에게 조선의 독립이란 무엇이었을까? 조선의 독립이 홍범도 장군님의 개인이나 가족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타인이나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그런 행동이었었습니다. 서거 78년 만에 조국으로 돌아오신 홍범도 장군님은 우리에게 조선의 독립은 무엇인지, 그리고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시험에 나오지 않는 질문들은 어떻게 던져야 되는지,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건 아닌가. 그것이 바로 장군님의 귀환의 이 시대적 의미는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홍범도 장군님의 78년 만에 귀환을 기념해서 근현대사와 그 의미를 마인드맵으로 정리해봤습니다. 홍범도 장군님을 비롯해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불꽃처럼 살다 가신 선조님들과 그 후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